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미국에서 마침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9.11 테러나 진주만 공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숨지고 있다고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 백신 접종 모습을 TV로 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미국에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뉴욕 병원 중환자실의 한 여성 간호사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역사적 순간에 환호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반 뉴욕시 퀸즈의 한 병원에서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첫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모두가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I feel great. It didn't feel any different from receiving my annual influenza vaccine. I encourage everyone to take the vaccine. 오하이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 전역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기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30만 명 가까운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바이러스를 이제는 물리칠 수 있게 됐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It is such a moment of hope because we can see the light. We can see the end of this pandemic.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당국의 권고에 따라 연말까지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들이 먼저 백신을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일반인들도 약국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돼 3월 말이면 1억 명이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y the end of the first quarter, by the end of March, 100 million actual individuals who have had at least a first dose vaccination. 이미 화이자와 1억 회 분량의 백신 구매를 계약한 미국 정부는 추가로 1억 회 분량을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캐나다에서도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와 요양원 근무자 등 5명이 처음으로 맞았는데 내년 9월까지 전체 인구 대부분에 대한 접종이 이뤄질 방침입니다. 백신을 맞기 시작해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다만 오늘 ABC 방송 여론조사에 나왔듯 백신 맞겠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으로 늘어서 당국은 고무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국내 코로나 소식입니다. 3차 대유행이 1, 2차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개개인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아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감염되는 게 60%에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활동하면 확진자 수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걱정하는 것도 그 때문인데요. 정부는 계산상으로는 곧 1,200명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조영익 기자입니다.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음식점 공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만 지금까지 280명. 경기도 부천의 요양원에서도 2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근 일주 동안의 감염 경로를 분석했더니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경우는 21%였고 다른 확진자와 개별 접촉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집단 감염보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감염원은 가족이나 지인, 동료 등 주변 사람인 경우가 58%, 10명 중 6명이었습니다. 가족이나 동료 등 바로 옆 사람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8명. 엿새 만에 처음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주말이라 검사 건수도 함께 줄어든 결과일 뿐입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인 양성률은 3에서 4%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서 100명을 검사하면 3-4명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는 1,2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치료제 가운데선 임상 이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인 항체 치료제가 우선 개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3월에 백신 접종을 목표로 한다면 국내 소재 공장에서 생산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빨리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조용익입니다. 북한 눈치를 보는 거냐며 반발한 국민의힘과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여당이 맞선 대북전단 금지법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민생과 방역 등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어제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표결에는 의결 정족수인 180명을 넘는
187명이 찬성했습니다. 토론 시작 24시간여 만에 필리버스터는 끝났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옥죄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적이 있다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접경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입법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어제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며 발언 기회가 무산되자 강하게 항의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30분의 발언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촛불 정신은 공정과 민주화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당은 이제 민생과 방역,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방역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조기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번째 심의가 오늘 오전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여전히 징계위 절차를 문제 삼고 있는 가운데 혐의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늘 징계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진행된 1차 심의에선 징계위원 기피 여부 등 절차상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 진행되는 2차 심의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과 언론사 사조와의 만남 등 윤 총장이 받고 있는 6가지 징계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심의가 시작되면 먼저 징계 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부터 진행될 텐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에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 증인 일부는 징계위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자신들도 직접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위원회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 위원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면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징계위원들끼리만 모여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징계위도 윤 총장 측도 오늘로 징계 심의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증인이 여러 명인데다 윤 총장 측에도 신문 기회를 줘 신문 시간이 길어질 경우 최종 징계 의결을 하지 못하고 심의 기일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의를 앞두고도 징계위 절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심의에서 빠지고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만큼 2명의 위원을 예비위원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징계위원회 공석을 예비위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로 채우고 위원장까지 맡게 한 건 검사징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이 심의에서만 빠졌을 뿐 징계위는 7명 정원을 유지하고 있고 심재철 국장 역시 징계위원회에서 사임한 건 아닌 만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와 역시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어제 저녁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접속도 안 되고 영상도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희석 기자입니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의 MBC 드라마. 아무리 기다려도 영상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실시간 대화창엔 접속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집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 역시 접속이 되지 않았고 구글이 제공하는 메일과 지도 등 각종 서비스가 일제히 먹통이 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구글과 유튜브에 장애가 생겼다는 신고가 폭주했고 이어 구글은 8시 55분쯤, 유튜브는 저녁 9시쯤 서비스에 오류가 생겼다고 공지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유튜브 장애에 대한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장애는 1시간 넘게 이어지다가 9시 반쯤부터 차츰 정상화됐습니다. 구글은 9시 50분쯤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지했고 유튜브도 10시가 넘어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SNS를 통해 알렸습니다. 유튜브가 장애로 멈춰서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건 올해 들어 3번째입니다. 지난 5월 중순 약 20분가량 장애가 생겼고 지난달 또다시 2시간가량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한 앱 조사업체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3,400만 명에 육박하고 이들이 한 달에 531억 분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희석입니다.